ACL 인저리 관련된 부분인데 주제가 Effect of Core Strengthening on Neuromuscular and Biomechanical Risk Factors for ACL Injury입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서강대학교 정지영 선생님인데 정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서강대에서 박사 과정 중인데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원에 와서 같이 공부를 좀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 근력 트레이닝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의 근신경학 그리고 생체역학적 위험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정지영입니다. 네, 코어 안정성은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 향상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최근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복부와 등 아래,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횡격막과 골반 부위의 근육으로 정의되는 이 코어 근육은 운동 동작이나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할 때 몸통과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안정성은 상하지에 최적으로 힘을 생성하고 전달해서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어 근육이 하지와 상지의 주된 움직임 이전에 활성화되어 변화된 움직임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코어에 관한 연구 중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 기전과 연계해서 부상 위험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낮은 코어 안정성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계가 있으며 3년간의 전향 연구에서는 코어 안정성 결손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부하와 관련해서 코어 안정성이 관절의 생체 역학에 작용하는 역할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고 또 생리학적 파라미터인 근력과 운동학 파라미터 변화를 연계해서 부상 간의 관계를 규명한 종단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상 위험 동작 중 하나인 방향 전환 동작 시 10주간 실시된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 향상된 코어의 안정성이 무릎과 고관절, 상체의 운동학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 부상 경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 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피험자들은 무작위로 코어 근력 트레이닝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배정시켰습니다. 컨트롤 그룹에 배정된 피험자들은 평소 운동 상태를 10주간 유지하도록 했고 코어 근력 트레이닝 그룹에 배정된 피험자들은 10주간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운동들로 구성된 코어 근력 트레이닝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코어 근력 트레이닝의 효과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트렁크 엔듀어런스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몸이 일직선을 이루게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취한 후 가능한 오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자세를 유지한 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코어 근력 향상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절의 운동학을 측정하기 위해 31개의 반사 마커를 상지와 하지에 부착하여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작 분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션 캡처 시스템과 동기화한 근전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직근과 대둔근, 척추 기립근과 3개의 대퇴사두근, 2개의 햄스트링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외측 관근 대비 내측 관근의 근활성도 비율, 그리고 척추 기립근 대비 복직근의 비율, 그리고 사두 거근 대비 햄스트링근의 근활성도 비율을 계산해서 비교했습니다. 실험 동작은 방향 전환 동작으로 피험자는 측정 중심으로부터 3m 거리를 3.5에서 4m/s 속력으로 달려와서 측정 중심의 주 사용발을 내디딘 후에 진행 방향에서 45도 내측으로 반대쪽 발을 내딛어서 측정 중심을 최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때 신발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험자 모두 같은 운동화를 착용시킨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구간은 초기 컨택에서부터 토프까지이고 근전도의 경우 컨택 전 50ms 구간인 프리컨택 구간과 스탠스 구간의 50% 구간인 로딩 구간을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모션 데이터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컬어 프리퀀시가 10Hz인 버터스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했고 근전도는 15에서 500Hz 구간의 밴드 패스 필터를 한 후 루트민스키화했습니다. 근전도는 실험 시작 직후 측정하는 최대 자발적 등척성 수축 근활성도를 사용해서 표준화했습니다. 두 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평균해서 운동학 파라미터와 근활성 파라미터에 대해 투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룹과 시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유효 수준 0.05인 페어드 티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증가된 코어 안정성과 트레이닝 전후 파라미터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트렁크 인듀런스 테스트 결과 트레이닝 후에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 기록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 코어의 안정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어 트레이닝 후에 초기 접촉 시 무릎의 외방각은 1.3도에서 0.7도로 약 47% 감소했습니다. 코어 안정성 변화량과 무릎 외방각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코어 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외방각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고관절의 경우 내전각이 4.3도에서 2.3도로 약 46% 감소했고 사이드 플랭크 기록에 대해서 무릎 관절과 마찬가지로 코어 안정성 변화량과 내전각 변화량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트레이닝 후 커팅 동작 시 상체 굽힘각은 증가했으나 코어 안정성 변화량과 상체 굽힘각 변화량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트레이닝 후 주면 접촉 전 50ms 구간인 프리컨택 구간에서 척추 길이근 대비 복직근의 비율과 외측관근 대비 내측관근의 비율, 그리고 사두가근 대비 햄스트링근 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코어 트레이닝 후에 감소한 무릎의 외방각은 이전에 코어 근력이 강한 운동 선수들에게서 더 작은 무릎 외방각이 관측됐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무릎의 외방각은 비접촉성 전방 십자인대 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코어 강화 트레이닝을 통해 무릎의 외방각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외방각은 외측 대비 내측 관근의 근활성도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이는 내측 관근의 근수축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에 무릎 관절의 라테랄 팔트가 열리고 미디얼 팔트가 눌려 외방각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관절의 내전각이 증가하게 되면 무릎의 외방각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본 연구에서 보인 고관절 내전각과 무릎 외방각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 결과와 일치합니다. 즉 트레이닝을 통해서 강화된 둔근으로 인해 고관절의 내전각이 감소하고 그 결과 무릎 외방각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요인을 밝히는 비디오 분석 연구에 의하면 부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체가 더 뒤로 기울어져 있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 길이근 대비 상대적으로 큰 복직근의 근활성도 비율에 의해서 상체의 굽힘각이 더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큰 상체의 굽힘각은 사두거근의 근활성도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증가한 사두거근 대비 큰 햄스트링근 활성 비율이 상체 굽힘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두거근 대비 큰 햄스트링근의 활성도 비율은 무릎 안정화에 기여해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연구 결론입니다. 10주간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무릎의 외방각이 감소했고 이는 외측 대비
상대적으로 큰 내측 광근의 근활성도의 영향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소한 무릎 외방각에는 트레이닝을 통해 강화된 둔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관절 내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직근이 척추 길이근에 비해 큰 근활성도를 보이고 상체의 굽힘에 관여하였으며 이 상체의 굽힘은 추가적인 근형을 잡기 위한 좌두거근의 불필요한 근수축을 감소시켜 이 역시 전방 십자인대 부상 위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게재 승인돼서 곧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온라인이나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전남도 김영관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코어 엑서사이즈가 6개, 7개를 봤는데 네. 그 PPT에서 거의 보면은 그 대칭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팔을 동시에 들거나 동시에 굽히거나 한쪽으로 이제 입슬 레터럴 형태의 운동이 많지 컨트롤 레터럴은 없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십자인대 부상이나 이런 거는 트위스트 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코어에서 보면은 요즘에 근막 경선 이론이라 그래서 현장에서는 나선형하고 앞쪽에서 흘러가는 나선형 근막,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광배근하고 둔근하고 크로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혹시나 나중에 차후 연구할 때 지금의 엑서사이즈 말고 현장에서 버드독같이럼 크로스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펙트하다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30도나 60도 커팅이 사선으로 일어나지 앞뒤나 이거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은 사선에서 일어나는 그 근막 경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코어가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이 서로 돌 때 보면 그 입시하고 컨트라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내측 광근을 그걸 타겟팅해서 운동하기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벨구스가 줄어든 거를 내측 광근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글루디우스 미디어스 그 중둔근 쪽에서의 뭔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 고관절에서의 이펙트가 무릎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음에 중둔근의 어떤 그 코릴레이션 이쪽을 같이 봐주시면은 더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코멘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내측 광근을 타겟으로 해서 이게 증가되었다라기보다는요. 코어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쓰는 모터 컨트롤 스트레지가 바뀐 것 같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왜냐면은 내측 광근 그러니까 외측 광근 대비 내측 광근의 근활성도 비율이 증가를 한 거라서 이게 근활성도 비율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내측 광근의 근력이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을 타깃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기광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할 때 설명 잘 들었고요.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인트 키네매틱스만 보고 키네틱스는 안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뭐 리뷰 과정에서 그렇게 뭐 특별히 그걸 검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실험할 때는 모두 측정이 되었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사실 뺀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통계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인트 토크는 그 ACL 인주리 포텐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사실 인저리 부상 요인으로서는 사실 벨거스 모멘트와 인터널 로테이션, 티비아 인터널 로테이션 모멘트까지 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코어 트레이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한 결과값은 키네매틱스 뿐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인터널리 작용하는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발생하는 그 보여지는 그 운동 각의 자세 네, 자세- 포지션, 네. 이제 네, 거기에 좀 더 이제 유의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결과는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잠깐 뭐요